중도층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러면 중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각자 그냥 자료 떠나서 그냥 장인수 기자님은 중도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치에 적당히 무관심하고. 맞지. 맞지. 어느 한쪽을 이제 매몰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뭐 보통 그런 정도? 보통. 최강 의원님은? 저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였던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저관심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가 퍽이나 지식인인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뭐 이런 반박 떠는 것들 있잖아. 양쪽 다 문제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도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많지 않아요. 자, 이제 뭐 그 의견 동의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한 6,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민감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욕망의 정치에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되는 정책. 뉴타운 확 쏠려. 뭐 부동산 정책, 뭐 세제 감세해 주겠다. 뭐 이러면 쏠린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 경제 민감층이에요. 그래서 이념보다는 실용을 좀 중시하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말을 붙여줬어.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명분보다는 이익을 중시하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 욕망의 정치에서 이제 한 거니까. 제가 아는 분이 완전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장흥인가 뭐 그렇고 학교는 다 광주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성향이 국민의힘 성향은 아니야. 근데 사업을 해요. 부동산 개발업을. 그러니까 최근에 만났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망할 것 같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면. 근데 임기 채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요? 자기 너무 좋대요. 뭐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부동산이 윤석열 되고 나서 이렇게 아작이 났는데 이 부동산 개발업 하면서 너 사업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뭐 아파트 한두 채 사갖고 그 마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대출 잘 나오고 규제 없는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게 근데 생각을 망하면 좋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는 알겠는데 내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면 윤석열이 집권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기가 편하다. 자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대출 받기가 좋나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렇대요. 나는 왜 대출을 그렇게 안 해줄까? 신용불량 아니야? 아니,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잖아요. 정권이 찍혀서 그래, 찍혀서. 개발업을 해야 되거든, 나는.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세금 폭탄론 막 쟤네가 문재인 정권도 막 공격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 폭탄. 이게 아픈 거야. 그 프레임에 걸리면 이런 중도층들은 쉽게 무너져요. 사실. 지이익 앞에.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중도층이 좀 많다. 늘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에 민감하잖아요. 사실 서울에 집값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이제 최강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정치 저관여층.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제목 장사하고 가짜 뉴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정치 저관여층이니까 뭐 깊게 안 들여다봐. 그리고 양비론에 현혹됩니다. 양비론. 그리고 투표 참여율도 떨어지죠. 당연히. 자, 여론조사 꽃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냐면 뉴스도 무엇을 통해서 너 접근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너 주로 봐? 뉴스를, 정치 뉴스를. 이거 물어본 거야. 자, 그 결과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거 재밌어요. 보시면 43이 뭐였냐면 43이 방송 매체예요. 공중파 이런 방송 매체 43인데 유튜브가 32야. 엄청나죠, 이제 유튜브가. 그리고 세 번째가 포털 뉴스나 인터넷 뉴스가 18.2로 세 번째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방송 1등이라는 게 나는 신기한데. 아, 그래도 저 정도면요. 유튜브가 32라는 건 센 겁니다. 근데 중도층에서 보시면 방송 매체가 38.9로 줄어들고요. 유튜브도 28로 줄어듭니다. 전체에 비해서. 근데 포털 뉴스와 인터넷 뉴스가 25.8이야. 그만큼 포털 뉴스하고 인터넷 뉴스를 중도층은 많이 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깊이 있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보는 거야. 그래서 제목 잔사. 이 가짜 뉴스. 빨리빨리 이거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 실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는 오히려 깊이 있게 자기가 원하는 방송을 쭉 보는 성향이 있네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층들은. 그래서 우리가 언론개혁 굉장히 중요하고 포털에 장난치는 거 이거 막아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되는 집에 붙어, 힘센 놈에. 그래서 대세 편승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힘이 세다. 요즘에 이게 중도층이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계엄? 내란? 이 새끼도 안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민주당 쪽에 딱 온 거야. 탄핵, 찬성 쪽으로 싹 붙은 거야. 근데
정광훈 막 이런 애들이 막 난리치고 오니까 뭐 시위대가 엄청 모여있고 막 뭐 전문에도 붙는다고 하니까 막 저쪽이 센가? 또 갈팡질팡 눈치 보고 대세가 누구지? 누가 정권을 잡지? 이런 걸 따져보는 자기 줏대보다 흐름에 쫓아가는 그래서 힘센 사람이 정권을 먹는다고 하잖아. 힘센 세력이 정의로운 세력보다 이런 대세 편성.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면 여론조사 그게 중요해요. 이 중도층들은 여론조사를 그 수치를 믿어요. 장난치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누가 앞서 있다 하면 쏠려가.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세론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중도층을 노린 거예요. 어차피 보수와 진보는 각자 지지하는 후보 이재명, 윤석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아니라 생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많아. 속 터지는 스타일이야. 뭔 말을 하면은 자기 주관도 없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다가 맞아요. 어디 가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 또 막 아는 체하고 진짜 짜증나지, 짜증나. 진짜 속 터지는 스타일. 그 나훈아 같은 경우가 보수주의자인데 우리 지난번 비판했으면 좌쪽은 잘했나 뭐 이런 왼팔 식의 우리는 잘했나. 왼팔을 이런 식의 괴명하게 예. 물타기 하죠. 그 다음에 이 중도층이 스윙 보트가 많죠. 이게 이제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있어요 실제로 한 이 중도층이 약 한 40%가 된다면 투표율로 보면 한 20%, 25%가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대선 때. 네, 40% 그렇죠. 중에 한 25% 하는데 그 중에 스윙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탄핵이나 계엄이나 이런 거 보고, 이번에 이쪽을 찍어야겠네? 이번에 이쪽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안철수가 마지막 윤석열 손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중도층 일부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5, 60대는 되는 쪽에 붙는 거고. 그다음에 2030 중에는 이공계들 안철수 약간 좋아했던 층들이 있잖아요. 이공계 일부 걔네들이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5, 60대, 70대가 붙었던 거는 이쪽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밀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스윙 보터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선거 때마다. 그 2층이 그래서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들이 태도를 좀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태도를 맞아요. 꽤 이거 중요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자질에서 능력적 요소만 따지는 게 아니라 능력적 요소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품격, 뭐 도덕성, 합리적인가 막 이런 걸 이제 약간 따지죠. 말을 얼마나 그래서 사실은 건장하는가? 이낙연 같은 사람이 이런 함정에 그렇죠. 빠진 거야. 마치 그 층이 나를 밀어줄 것 같은 착각을 가졌지. 뭐 엄숙주의, 뭐 엄정 얘기하고 품격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고상하고 맨날 하나만 하는 얘기. 하나만 하는 얘기. 그렇게 해요. 이들이. 점잖은 걸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있어요. 맞아요. 예.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이들 중도층이 시대 흐름을 중시는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기회예요. 뭐냐면 선진국 흐름을 좀 쫓아가요. 예를 들면 선진국의 낙수 효과 끝났대.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요. 미국에서 그거 안 된대. 받아들여요. 유럽이 이런 거 한대. 그래? 약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래의제 얘기를 많이 꺼내는 이유가 이 중도층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고상한 척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자기가 나라 걱정을 내가 하는 거야. 야, 우리 자식 때는 말이야. 나는 그래도 잘 될 텐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후보가 그 10년 뒤, 20년 뒤 이야기하는데 맞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거를 폼을 좀 잡아요. 사실. 이해되시죠? 그런 층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안정을 추구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시끄러운 거 싫어해. 일단 체질적으로 싫어요. 시끄러운 거, 싸우는 거. 그래서 맨날 중도층들 얘기하는 싸우지 마세요. 정치 싸우지 마세요. 의원들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체포정국에서 이 갈등이 첨예화된 이 정국을 못마땅해.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사실은 체포를 빨리 했어야 하고. 맞아요. 예. 이걸 늦춰지니까 아까 중도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좁혀진 이유는 시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거야. 미래가. 그걸 싫어합니다. 빨리 끝내고 힘을 보여줬어요. 힘을 보여줘야 돼. 맞아요.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갈등보다는 이들은 통합을 좋아해. 어쨌든 그만 싸우고 힘 좀 합치지. 근데 선과 악, 원인과 결과 이런 걸 꼼꼼히 안 따지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윤석열이 버티기 정국으로 나섰던 이유는 보수가 결집하는 것도 누린 거지만 구구가 한편은 중도층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노린 거예요. 이들이.